어둠이 깔린 서울의 거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약국 유리창 너머로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젖은 우산이 쥐어져 있었고 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갈망이 담겨 있었다. 김지영, 45세, 약사였다. 그녀는 매일 밤 이 약국에서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약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상처는 어떤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았다. 2001년, 그녀의 삶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새 쌍둥이, 그녀의 세 딸 민서, 민주, 미나가 사라진 날이었다. 그때 그녀는 21살이었고 파트너였던 수진과 함께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족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수진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새 쌍둥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영은 그 후로 24년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매일 밤 약국에서 문을 잠글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수진의 죽음과 아이들의 실종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내가 그날 같이 갔어야 했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약국 카운터를 닦았다. 그날 밤 약국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젖은 재킷을 입은 채였다. 그녀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감기약 좀 주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지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얼굴, 그 눈빛 민서와 너무 닮아 있었다. 이름이 뭐지?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최윤서예요. 지영은 숨을 삼켰다. 민서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손이 떨려 약을 꺼내는데 애를 먹었다. 여기 감기약 그리고 혹시 어디서 태어났어? 윤서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지영을 쳐다보았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그냥 궁금해서. 지영은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폭풍 속에 있었다. 윤서는 약을 받고 약국을 나섰다. 지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잃어버린 딸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그녀가 틀렸다면? 만약 이 모든 게 우연이라면? 그날 밤 지영은 약국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녀는 윤서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을 열어둔 채 기다렸다. 비는 여전히 거리를 적셨고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긴 채였다. 며칠 뒤 윤서가 다시 약국에 나타났다. 이번엔 그녀의 손에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이거 지난번에 떨어뜨리고 갔어요.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건넸다. 윤서는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지만 지영은 그 미소 속에서 또 한 번 민서를 보았다. 혹시 쌍둥이 자매가 있나? 지영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 쌍둥이 동생들이 있어요. 민주랑 미나요. 지영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카운터를 붙잡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민서, 민주, 미나. 그녀는 그 이름을 속삭였다. 윤서는 지영의 반응에 당황하며 물었다. 왜 그러세요? 저희를 아는 거예요?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옛날에 아는 아이들이 있었어. 이름이 비슷해서.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잃어버린 딸들을 찾은 것일까? 지영은 윤서가 떠난 후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2001년의 사진이 있었다.
수진과 새 쌍둥이가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사진 속 민서의 얼굴과 윤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너무나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윤서가 말한 이민주와 미나를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지영은 약국을 일찍 닫고 윤서가 자주 간다는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윤서가 언급한 카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윤서와 똑같이 생긴 두 명의 여성이 카페 한쪽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영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저 혹시 최윤서 씨 아는 분들인가요? 두 여성은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보았다. 네, 언니 친구예요. 근데 누구시죠? 한 명이 물었다.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옛날 친구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지영은 확신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딸들을 찾았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이 아이들은 왜 그녀를 모르는 걸까? 24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영은 카페 문을 나서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24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민서, 민주, 미나 그녀의 세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왜 아이들은 그녀를 전혀 모르는 걸까? 수진과 함께 보냈던 그 짧은 시간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다시 열었다. 상자 안에는 수진의 편지, 아이들의 첫 번째 생일 사진, 그리고 수진이 직접 만든 작은 인형들이 있었다. 그녀는 인형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다. 수진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찾은 걸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지영은 다시 카페로 향했다. 이번엔 윤서와 그녀의 쌍둥이 동생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민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윤서와 똑같이 생겼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민주는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이었고 안경을 쓴 채 책에 몰두해 있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최윤서 씨 동생이시죠? 민주는 책에서 눈을 떼고 지영을 바라보았다. 네, 맞아요. 근데 누구시죠?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윤서 씨를 약국에서 만났는데 동생분들이 있다고 해서 궁금했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언니가 약국에서 약을 샀다고 했어요. 근데 왜 저희를 아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가 묻어 있었다. 지영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냥 옛날에 비슷한 쌍둥이 자매를 알았던 적이 있어서요. 이름이 민서, 민주, 미나였어요. 민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게 저희 이름이에요. 지영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어디서 태어났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희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은 저희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말은 지영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 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녀는 살아 있었다. 수진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뿐이었다. 지영은 혼란스러웠다. 누가 아이들에게 그런 거짓을 말한 걸까? 그리고 왜?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수진의 죽음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오래된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2001년의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그리고 수진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은 사라지거나 불완전했다. 그녀는 절망감에 빠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수진의 오빠인 태현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태현은 수진의 죽음 이후 지영과 연락을 끊었지만 그는 당시 상황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태현 씨, 저 지영이에요. 오래됐죠? 수진의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영 씨, 갑자기 무슨 일이죠? 지영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수진이 사고 이후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게 있나요? 제가 최근에 쌍둥이들을 봤어요. 민서, 민주, 미나. 전화기 너머로 태현의 숨소리가 멈췄다. 그 이름들 어떻게 아는 거죠? 제 딸들이에요. 태현 씨, 수진이랑 제가 같이 키웠던 아이들. 태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지영 씨, 그건 불가능해요. 그 아이들은 사고 이후에 입양됐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데려갔어요. 지영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수진이 부모님. 그분들은 저희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왜 아이들을 데려간 거죠? 태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분들은 당신과 수진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가 새 가정에 입양시켰어요. 당신이 찾지 못하게. 지영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수진의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갔다니? 그들은 지영과 수진의 사랑을 죄라고 부르며 경멸했다. 그들이 아이들을 빼앗아간 걸까?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으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고 아이들을 되찾아야 한다. 그녀는 윤서, 민주, 미나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영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지영을 받아들일까? 지영은 며칠 동안 약국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태현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진의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갔다니 그 사실이 그녀를 분노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꿈꿨던 가족, 그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모르고 그녀의 존재조차 부정당한 채 살아왔다. 지영은 윤서, 민주, 미나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지영은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먼저 윤서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약국에서 윤서가 떨어뜨린 노트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윤서 씨, 저 김지영이에요. 약국에서 만난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몇 시간 뒤 윤서로부터 답장이 왔다. 네, 좋아요. 내일 카페에서 뵐게요. 다음 날 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섰다. 윤서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지영을 맞이했다. 약사님,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지영은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윤서 씨,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혹시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저희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지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윤서 씨, 혹시 당신이 태어난 곳이 서울의 한 병원이었을 수도 있나요? 2001년에.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어떻게 아신 거죠?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수진과 새 쌍둥이가 찍힌 사진이었다. 이 사진 혹시 익숙한가요? 윤서는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 아이들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여성이 누구죠?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건 제 파트너였던 수진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 딸들이에요. 민서, 민주, 미나. 윤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당신 딸이라고요? 지영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진과의 사랑, 그들이 함께 키웠던 새 쌍둥이, 그리고 2001년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윤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윤서가 떠난 후 지영은 카페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윤서가 자신을 거부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주와 미나에게도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지영은 민주가 자주 간다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민주는 여전히 책에 몰두해 있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민주 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민주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 약국에서 뵀던 분이시죠? 무슨 일이세요? 지영은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민주 씨, 제가 당신 언니 윤서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당신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주는 조용히 지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윤서와 달랐다. 민주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저희가 정말 당신 딸이라면 저희를 지금까지 찾지 않으신 거죠? 그 질문은 지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몰랐어. 너희가 어디 있는지, 누가 너희를 데려가는지. 난 24년 동안 너희를 찾으려 했어.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저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미나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나도 만나고 싶어. 그날 밤, 지영은 미나를 찾기 위해 윤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윤서의 답장은 차가웠다. 저희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지영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찾았지만 그들을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영은 며칠 동안 약국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윤서의 차가운 메시지는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나를 만나야 했다. 세 쌍둥이 중 마지막 퍼즐 조각, 미나는 아직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지영은 미나가 다른 두 자매와 달리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지영은 민주에게 연락해 미나의 소재를 물었다. 민주는 망설이던 끝에 미나가 강남의 한 예술학원에서 그림을 가르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지영은 용기를 내어 학원으로 향했다. 학원에 들어서자 미나는 캔버스 앞에 서서 학생들에게 그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윤서와 민주와 똑같이 생겼지만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수업이 끝난 후 지영은 미나에게 다가갔다. 최미나 씨. 저는 김지영이라고 해요. 약국에서 일하는. 미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 언니랑 민주가 말했어요. 약국에서 만난 분이시죠? 무슨 일이세요?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씨, 제가 당신과 당신 자매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미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지영은 다시 한번 2001년의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과의 사랑, 새 쌍둥이의 탄생,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비극적인 날에 대해. 미나는 조용히 듣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와, 이거 영화 같네요. 근데 진짜예요. 지영은 당황했지만 미나의 웃음 속에 아기가 없음을 느꼈다. 미나는 이어 말했다.
솔직히 저희는 부모님 없이 자라면서 늘 궁금했어요. 우리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였을까? 왜 우리를 버렸을까? 근데 당신이 우리 엄마라고?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미나야. 너희가 사라진 날, 내 세상도 같이 무너졌어.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왜 지금까지 우리를 찾지 않았어요? 지영은 태현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수진의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가 입양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지영과 수진의 관계를 부정했다는 것, 미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를 일부러 숨긴 거예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그리고 너희를 찾으려고 이렇게 온 거야? 미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저희 언니, 윤서 언니가 좀 예민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화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고 싶어요. 미나의 말은 지영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윤서의 반응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느꼈다. 윤서는 지영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지영은 세 자매를 하나로 모으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지영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며칠 뒤, 지영은 민주와 미나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윤서가 함께였다. 윤서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미나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자리에 나왔다. 지영은 세 자매를 한자리에 모은 순간 가슴이 터질 듯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고 자랐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주장하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민주는 조용히 덧붙였다. 맞아요. 저희는 고아원에서 힘들게 자랐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미나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진짜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희가 날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 난 그냥 너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너희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윤서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민주와 미나는 지영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듯했다. 그날 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수진의 사진을 꺼냈다. 수진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찾았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다. 지영은 세 자매와의 만남 이후로 마음이 복잡했다. 미나는 그녀에게 따뜻하게 다가왔지만 윤서의 차가운 태도와 민주의 조심스러운 반응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진과의 약속 자이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했다. 지영은 태현에게 다시 연락했다. 태현 씨, 수진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냈는지 더 자세히 알아야겠어요.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태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영 씨,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부모님은 당신과 수진의 관계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 말은 지영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찔렀다. 그녀와 수진의 사랑은 그들에게 죄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태현 씨, 제발 도와주세요. 그들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냈는지 알아야 해요. 태현은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제가 아는 건 아이들이 부산의 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입양된 걸로 알아요. 지영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부산으로 향했다. 그녀는 고아원의 기록을 찾기 위해 오래된 서류를 뒤졌다. 하지만 24년 전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감에 빠졌지만 한 노부인이 운영하는 작은 기록실에서 단서를 찾았다. 노부인은
당시 고아원을 관리했던 직원이었다. 그때 쌍둥이 세 자매가 있었죠. 아주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최 씨 성을 가진 부부에게 입양됐어요. 노부인이 말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부부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노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생부모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영은 그 정보를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윤서, 민주, 미나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며 망설였다. 그들은 이미 부모 없이 힘들게 자랐다. 이제 와서 그들의 삶을 뒤흔들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지영은 미나를 다시 만났다. 미나는 여전히 밝고 낙천적이었다. 지영 씨, 저희 언니가 좀 화가 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우리 엄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증거가 필요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미나야. 내가 증거를 찾아볼게. 지영은 DNA 검사를 제안하기로 했다. 그녀는 윤서, 민주, 미나에게 연락해 DNA 검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자고 설득했다. 미나는 흔쾌히 동의했지만 윤서와 민주는 망설였다. 특히 윤서는 지영의 제안을 거부하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엄마가 맞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희는 이미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영은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나와 함께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진행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미나는 지영의 생물학적 딸이었다. 지영은 그 결과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윤서와 민주가 검사를 거부한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지영은 미나와 함께 윤서와 민주를 만났다. 그녀는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다. 미나는 내 딸이야. 그리고 너희도 내 딸일 거야.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윤서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다. 그 결과가 진짜라고 해도 저희는 당신을 엄마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영 씨, 저희도 혼란스러워요. 지영은 그들의 반응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지영은 미나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미나는 지영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리고 지영의 약국에서 시간을 보냈다. 미나는 수진에 대해 궁금해했고 지영은 수진과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며 이야기했다. 수진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지. 너희가 태어났을 때 수진이 너희를 품에 안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우리 둘 다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랑 수진 씨.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둘 다 너희 엄마였어.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우리 마음은 그랬어. 미나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는 저희 같은 가족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죠.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응,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수진의 부모님은 우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를 빼앗아간 거야? 미나는 지영의 손을 잡았다. 지영 씨, 아니 엄마. 나 당신을 믿어. 그리고 수진 엄마도. 그 말에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미나가 그녀를 천마라고 부른 순간 24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윤서와 민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지영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윤서는 특히 단호했다. 저희는 이미 가족이 없어도 잘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어려워요. 민주는 조금 더 유연했지만 그녀 역시 망설이고 있었다. 지영 씨, 저도 당신이 우리 엄마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받은 상처도 이해해 주세요. 지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자라며 겪었을 고통을 상상했다. 그들은 부모의 사랑 없이 세상과 싸우며 자랐다. 지영은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러던 중 지영은 수진의 부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제 연로한 노인이었지만 지영은 그들에게 진실을 물어야 했다. 그녀는 태현의 도움을 받아 수진의 부모가 사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수진의 어머니는 지영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여기 왜 온 거지?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 민주, 미나 왜 그 아이들을 저한테서 빼앗았나요? 수진의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 아이들은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자라선 안 됐어. 우리는 그들을 구한 거야? 지영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구했다고요? 당신들은 그 아이들의 가족을 빼앗았어요. 저와 수진의 사랑을 부정하고 우리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냈어요. 수진의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만해.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아이들은 이제 잘 살고 있어?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잘 살고 있다고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죽었다고 믿으며 자랐어요. 저는 24년 동안 그들을 찾아 헤맸어요. 수진의 부모는 침묵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가 스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영은 그 집을 나와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지영은 아이들과의 관계를 천천히 쌓아가기 시작했다. 미나는 가장 먼저 지영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자주 만나며 서로를 알아갔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지영에게 다가왔고 결국 DNA 검사를 받기로 동의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민주도 지영의 딸이었다. 윤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미나와 민주의 설득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윤서는 지영을 약국으로 찾아왔다. 지영 씨, 저도 검사 받을게요. 하지만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윤서야. 너희가 원하는 속도로 갈게. DNA 검사 결과는 윤서도 지영의 딸임을 확인해 주었다. 윤서는 결과를 보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저희가 정말 당신 딸이라면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죠?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윤서야.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 곁에 있고 싶어.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도 당신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지영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되고 싶었다. 몇 달 뒤, 지영은 세 자매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살던 오래된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테이블 위에는 수진이 좋아했던 김치찌개와 아이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간식이 놓여 있었다. 미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수진 엄마도 이거 자주 만들었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수진은 요리를 정말 잘했지? 너희가 어릴 때도 늘 이걸 해줬어. 민주는 조용히 사진을 꺼내며 말했다. 이 사진 저희가 어릴 때 찍은 거죠? 수진 씨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윤서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다 말했다. 저희도 그때 행복했을까요?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 너희는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거야.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지영은 그 사진을 보며 수진에게 속삭였다. 수진아, 우리 아이들이 돌아왔어. 이제 우리가 꿈꿨던 가족이야. 시간이 흘렀다. 지영과 세자매는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며 가까워졌다. 윤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지영의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추억을 공유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지영은 약국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과의 사랑, 그리고 아이들과의 재회를 통해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용서로 채워진 새로운 시작이었다.